어쩌다 공자 137번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공자 좀 흥분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건드리지 마야 거의. 예, 최근 들어서 진짜 빈집에 소 들어왔어. 예, 계속 지금 구독자분들이 열혈적으로 청취해 주신 덕분에 힘이 나고 있습니다. 힘이 이제 1000자리를 향해서 100 넘었으니까 너무 먼 거 아니야? 바로 1000자리 도전. 아, 갈 길은 멀지만 하여튼 많이 들어주시니까 기분은 좋고, 또 어제 지인하고 잠깐 카톡을 했는데 방송 좋다 라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매우 신났습니다. 이제 지금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인데 방송을 요새 많이 들었나 봐요. 예, 재밌다, 유익하고 많이 지루하신가 보다. 유익하고 재밌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검단 쪽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검단이 예전 김포였다 지금 인천인 거기 그 그렇죠. 검단 얘기하는 거죠? 민규가 아파트 짓고 있는데. 근데 거기 쪽에서 뭐 주변에 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소개도 해주고. 근데 또 막상 그 전에는 정치에 좀 관심 있으신 분 소개하면은 얘기가 좀 이렇게 좀 전문적이거나 좀 무거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약간 예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넣잖아요. 탁탁 치는 뭐 나의 아저씨나 뭐 이런 거.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나의 아저씨가 잘 되고 있어. 예, 그 친구도 나의 아저씨 대박이었다. 뭐 어쩔 수 없어. 소비자들은 그걸 원해. 나의 아저씨 뭐 오늘은 이제 뭐 딸기 초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하면서 뭐 오락실의 뭐 추억이라든지 나름대로 다 부끄러운 방송. 예, 전자 오락실의 추억 이런 것들이 꽤 이렇게 듣기가 이게 신경 안 쓰고 듣기 좋으니까 소개를 그걸로 또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편하게 들어라, 이런 거 있다 방송,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시면 이제 그 듣다가 이제 뭐 국민 책임론이라든지 그런 거 충격적인 얘기들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공부도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리니까 거부감 없이 좀 들으실 수 있지 않나. 정치나 사회 현안을. 그러니까 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이제 1000군 100군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는 게 이제 재밌고 좋은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1000군 100군 문제가 아니라 뭔가가 그 텃밭에 조건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식들을 채우실 수 있는 좀 인문학적인 정치 요소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쪽 저쪽 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섭섭하신 분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윤 당선자와 그 문재인 대통령 간의 그런 안보 티키타카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이제 뭐 이쪽 분들은 안보 공백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시 되지만, 또 저쪽 분들은 회방이다. 야, 뭐 다 대통령 끝났는데 좀 뭐 며칠 남지도 않은데 저거 왜 이렇게 회방 넣냐? 그리고 또 뭐 실제적으로 또 군 장성 출신들이 뭐 안보 공백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발표하고 그러니까 정보가 막 혼탁해지죠.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있을 때 저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마음 심정적으로는 최대한 양진영에서 가장 그 좀 이상적인 좀 정보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뭐 무조건 민주당 쪽 의견이 맞다가 아니라 맞는 건 맞다고 해드릴 각오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거 가지고는 제가 좀 편들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일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하면 다 일이죠. 일이라는 게 이제 회사를 다니면 일을 하는 거고. 근데 조금 이제 좀 잔소리 같이 꼰대처럼 말씀을 드리면 그거 말고 이제 제대로 하는 일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거지. 뭐 다니는 것도 일은 맞습니다. 근데 일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시장조사서부터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그걸 또 실행을 하고, 중요한 거는 실행을 하고 해서 끝나질 않아요. 일은 실행을 하면 무조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완해서 다시 계획을 짜고
그 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서 갈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아마추어들이 묘수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한 수 놓으면 판이 바뀐다. 그런 게 잘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한 수를 찾기 위해서 몇 수를 둬야 되는 건 맞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단박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가 그래. 근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양진영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너무 모른다. 일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진행이 안 돼. 보면은 든 패가 정확하게 플랜이 짜지고 실행 계획이 있어가지고 딱딱딱 뭐 D-1 해가지고 이제 뭐 납품하듯이 막 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얼기설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독재 타도 플랜카드 들고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뭐 뒤에는 자세한 건 모르겠고 일단 타도. 그러고서는 타도에서 앉아놓고서는 헤매는 거 아니야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어떡하지 해서 그냥 대충 하다가 욕먹는 거야 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뭐 이쪽 진영은 그러니까 양진영 다 제가 좀 문제를 던지는 거는 왜 용산 이전으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시끄러워야 될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 할 게 많은데. 근데 제가 굳이 답변을 드리면은 벌써 제 말 속에 답이 나왔는데 할 게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을 못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정해진 거를 시키는 거하고 정해진 걸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백지를 주고서 한번 계획을 짜봐라 그러면 못 짜거든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마땅하게 지금 첫 드라이브를 걸 게 실제로도 그랬고요. 이건 공약 전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윤석열 당선자를 왜 지지를 했냐 해서 정권 교체였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일들에 대한 생각도 좀 부족했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지금 0.73% 차이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이벤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봄철맞이 이사로 잡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만 그러니까 나머지 할 게 없어서 어쩌면 여기에 더 목을 매나. 근데 이제 대충 지금 5월달 임기 시작하실 때 용선으로 들어가긴 지금 사실상 어려우셨어요. 이미 끝났고. 이제 전에 뭐 자동차에서 일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자동차요? 네. 왜? 청와대 벙커 사용 안 하시고 자동차? 작전 차량. 그런 차량이 있대? 네, 지도 차량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비상시에 운용하는 차량이 있어요. 지금 비상이야? 거기서 업무를 보시겠다고 좀 전에 기사 나왔어요. 아니 그건 지금 또 말씀을 주셨지만 비상시에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왜 지금 평시에 그걸 왜 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뭐 그것도 지금 뭐 미디어도 이제 종편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뭐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여론조사 기사가 났네요. 네,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오면서 봤거든요. 여론조사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따지면은 한 55대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반대가 55, 찬성이 45.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다 그래서 보면은 55대 4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는 인정하고 45 있구나. 찬성하는 사람들도. 근데 55대 45 정도면 못해요. 제가 볼 때 하기 쉽지 않아요. 그 정도 지지율로는 더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거꾸로 돼야지 할 수 있어. 원래는 그 정도 되면은 하는 김에 그냥 해버리면 그냥 하라 그래. 그러면서 이쪽 지지율이 넘어가 버린다고. 실제로 해버리면.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정권 초기에 개혁들을 해야 되느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 정권 교체 초기에가 이제 허니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미디어도 그렇고 좀 봐준다고. 그러기보다는 일단 백성들도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동력이라고 하는 게 살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그 발상 자체가 지지를 얻는 거거든요. 지지율이 좋아요. 대선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겼지.
그게 좋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 5%막 이렇게 이겨도 나중에 그냥 좀 잘해봐라 그래서 지지가 넘어간다고 보통. 근데 지금 안 넘어가죠. 용산 기지 용산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실제적으로 지금 데이터 보면은 지지기 많이 안 넘어가고 오히려 이쪽으로 넘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심각한 거라 원래는. 그러니까 왜냐면 누려야 될 효과를 못 누렸다는 거는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가부 폐지도 지금 5대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0.8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데 조사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 거의 실패라고 봐야 돼요. 여가부 폐지도. 뭐 하실 수는 있는데 분위기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동력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짜서 뭐 인수위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뭐 손석희처럼 부탁을 해요. 뭐 용산 관련돼서 좀 해달라. 막 이런.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이 문제가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원래. 용산 이전 같은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막 골머리 썩여가지고 아 이건 왜 이러지? 막 이런 고민할 테마가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그걸 굳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꺼내 놓은 거니까 지금 한번 그냥 말씀을 편하게 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산. 저는 뭐 우리가 선거를 왜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건 물론 이제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한 선거는 아니죠. 뭐 정당이라는 게 이제 여당 야당이 나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뽑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정치가 해야 될 그게 것이지. 뭐 중요한 일이죠. 당연히. 그럼요. 그게 정치. 당연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공약으로 삼아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청와대 뭐 굳이 청와대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공간이 청와대 뭐 그 지역에 있든 용산에 있든 세종시에 있든 그게 국민들하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와닿을 만한 그런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슈가 그러니까 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은 검찰 개혁 같은 거예요. 저 국민 생활하고 별 의미가 없는. 별 관계도 없을 뿐더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게 지금 논점이잖아요. 뭐 돈이 많이 든다. 돈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돈이 들어도 그래 뭐 돈이 드는 것도 뭐 일하려면 돈 들지 당연히. 근데 그게 왜 지금이어야 되냐라고 보면 사실 좀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 뭐 소상공인들 지원이나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선거하면서 물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뭐 집권하면 그 이후에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동안. 일반 상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그러면 얘기들은. 지금이 어쨌든 계속 비상 상황이라고 보면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은 현안이 얼마나 시급하냐가 우선순위의 기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걸 뭐 개혁이라고 치고 이걸 개혁한다고 해서 뭐 개혁하기 전에 이걸 개혁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그 정도로 시급하냐 이게?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대로 이거 뭐 이제 뭐 말씀 중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하실 거니까 말씀을 잘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은데 지금 워딩 나온 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구 회사에서 광고할 때 해야 되는 말 같거든. 뭐 인테리어 회사나. 물론 공간의 의식을 지배할 수 있지. 뭐 그게 영 아니다는 아니지만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 학생이 있는데 아빠한테 책상 안 사주면 공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줄게. 근데 일단 공부를 해. 책상에 저기 있으니까. 책상에 없는 게 아니야. 또 있어. 책상에 있으니까 여기 방이 있어. 그랬더니 나는 이 방이 마음에 안 들고 책상을 좀 바꿔가지고 내가 그걸 다 바꾸기 전에 난 공부가 안 될 것 같다. 나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아빠 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에 지금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러 가지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할 만큼의 지금 상황인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급한 거는 하다못해 그냥 1번으로 생각하는 게 50조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같은 하수들도 생각할 때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사할 곳이 어디냐. 기존에 있던 곳은 가기 싫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라서 이렇게 얘기하지.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주 하나하나가. 나는 알래스카 태생이어서 임기를 알래스카에서 해야겠어. 그렇지. 매번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통 일인가 그게.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있는 곳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상황이 지금 그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지금이 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럼 벙커로 들어가야지. 전쟁을 했어. 전쟁 위기 상황에서 선거를 했어. 그래서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작전 차량에서 나는 임기를 시작하겠다.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전선이 너무 가까워. 그래서 옮겨야겠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은 게 청와대 벙커 안에 다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청와대라는 곳이 이제 전선에서 가깝다고 치면 이동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서로 지금 양쪽에서 추산하는 비용도 서로 다르고 방공권 문제라든지 이게 다 해결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을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그 플랜카드에 건 거 말고 쭉 대학 입격, 대학 합격 그런 거 말고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타이틀 잡는 거랑 뭔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디테일에 문제가 있으면 쫙 짜가지고 플랜을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을 다 해결할 준비를 하든지 조감도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사 가겠다 그러면 진짜 일 못하는 거거든. 제가 볼 땐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기획서라는 차원에서 봐도 그게 무슨 기획서야. 갖다 버려지. 지금 준비해 온 거야 이게. 그냥 그림 한 장 달랑 들고 나와가지고 옮기겠다 그러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옮겨서 좋다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좋은 거잖아요. 대통령의 의식이 지배받기 싫어서 옮기는 거잖아. 지금 용산에 집이 다 들어갔어요. 거래가. 용산이. 다 들어갔고 거기 이제 개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완화시켜도 그게 한계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 VIP 경우에는 다 한계가 있고 고도 제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산 쪽에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용산 주민들 보니까 뭐 좀 많이 지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윤 당선자를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럴 줄 알았네가 아니라 윤 당선자가 과연 여러분들이 투표를 했을 때 뭘 하라고 투표를 한 건지를 잘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투표 권한을 행사한 분이 마땅히 취해야 될 책임적인 태도라고. 그리고 만약에 속았으면 내가 이래 해서 속았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용산으로 이전한다라는 게 지금 그쪽 윤 당선자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옮긴다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지지를 받았다. 막 우기면서 하는 거야, 그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대하시겠지만 45%는 분명히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보에 대한 위기 이제 뭐 그런 거 얘기하면은 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북한이랑 그래서 안보가 깨졌는데 지금 와서 너희 입으로 안보를 얘기를 하냐. 진짜 웃긴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사니까 솔직히 저는 진한 새끼리, 그러니까 진한 파랑과 진한 빨강은 암만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저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TV에도 인터뷰 나오시고 그랬는데 뭐 이럴 줄 용산에 이제 상인분들 나 이럴 줄 몰랐다. 당황스럽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신 분들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 그걸 실제로 내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 인정하시라고. 나중에 와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윤석열 그쪽 팀만 손가락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뽑아서 된 거예요. 0.73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안 잊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뭐 또 되게 웃긴 게 저는 항상 이런 게 참 웃긴데 496억 신청했다고 윤 당선자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또 기사 뭐 보기도 싫은데 뭐 하나 나온 거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걸 줘가지고 답변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재부 쪽에서는 자기는 근거 자료가 없대 이거. 그 말이 또 다 달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추산 금액 자체가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국방부나 뭐 다 이전을 해야 되니까 뭐 참 합참도 그렇고. 근데 그거 뭐야 군대에서 통신병 하시면서 뭐 그 얘기 있었잖아. 성 까는 거 한라인. 아 그거요? 응. 뭐 아 그건 이제 하다못해 그냥 군대 행사로 쳐서 얘기를 해도. 국군의 날 행사할 때, 국군의 날 행사하면 이제 다 한 라인을 이제 야전선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이제 한 번 하는 거잖아요, 한 번. 근데 이건 어쨌든 항구적으로 옮기는 구조가 되니까 결국에 이제 공사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그 한 라인 같은 거는 이게 중간에 끼면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뭐 보안 장비 다 연결돼야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헛갈리실 수 있는 게 휴대폰 하면 되잖아. 그는 그 통신 보안이 안 되잖아. 휴대폰 같은 거. 그러니까 유선 전화로 라인을 깐단 말이야. 그것도 이렇게 전화번호 누르는 라인이 아니에요. 그냥 1번은 그렇지. 뭐고 그냥 이렇게 아예 다 들면은 바로 쓸 수 있는 바로 다이렉트 거예요. 라인을 그러니까 특별 선을 깔아 놓는 거예요, 서로. 왜냐면 전시에 통신선이랑 다 장애 나면은 어떡해? 전화 안 터져서 못 싸우면. 그게 뭐 현재 어쨌든 뭐 지금 국방부 얘기도 있지만은 결국 현재는 이제 그런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재조정해야 되니까 재공사가 그렇지.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하다 못해. 그러니까 국군의 날 행사 때도 그 선을 뭐 엄청난 길이를 깔 거 아니야, 그것도. 뭐 1000마일 뭐 이렇게 깔죠. 그러니까. 방차 한 1000개 정도 되죠. 거 봐라. 왜냐면 이제 크니까. 행사하는 곳이 길고. 그건 크고. 행사예요, 행사 지금. 이거는 완전 이사를 몽땅 다 시키는 건데 뭐 어디는 인도권에 갖다 놓고 뭐 어디는 어디 갖다 놓고 막 뿔뿔이 다 흩어놓으면 거기 어떻게 연결해? 물론 연결할 수는 있죠. 이게 아니, 그렇지. 뭐 얘기한 대로 한 곳에 있다가 안 한 되면 번에 되게 뭐 표적이 돼서 갑자기 컨트롤 타워가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분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2달 만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근데 지금 이제 그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뉘앙스의 하나는 또 뭐냐면 일은 그렇게 하는 거다. 저 봐라. 한다니까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또 제가 늘 전제 조건을 빠진 얘기들을 하셔서 그래요. 계획이 뭔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어야지. 그래서 된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질문을 하잖아. 왜 방해해? 너희 지금 선거 불복이야? 이렇게 되는 게 전형적으로 일을 정말 죄송해요. 더럽게 못하는 사람들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기획 업무 같은 게 업이어가지고 제가 한 10년 했는데 저 기획 업무 방해할 때 딱 그렇게 거진다 다 그런 식으로 방해 들어와요. 보면은. 맨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기획서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 딱 그거야. 안 되면. 뭐 이런 거. 그래서 최대한 기획을 잡았잖아. 안 되게 안 하려고. 그래서 노력해서 잡은 거지. 안 되면이라는 얘기를, 야, 그거는 마치 그 이승엽 보고 타석에 서가지고 홈런 못 치면, 뭐, 아니면 더 나가서 경살타 치면 큰일 날 텐데, 뭐 이런. 그건 들어가서 쳐봐야지, 멍청아. 그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수를 없애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고, 실수가 없지 않아요. 그럼 실수를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그 실행 계획에서부터 보완해서 유지보수까지 다 총괄해서 짜놔야 겨우 돼, 겨우.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 하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동의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제 뭐 양아치고 이제 뭐 형수 욕하고 되게 싫은 안 좋은 사람인데 일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경험치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들. 경기도지사 뭐 행정가였으니까. 그리고 행정가도 그냥 앉아서 서류 결제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액션을 하는 거는 위험을 안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잘 안 되면 욕 바가지로 먹거든.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것도 그렇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런 액션을 한 바퀴 돌리고 그런 거 짜내고 그런 게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일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형태의 일이 존재하는데, 적어도 이런 그 좀 백지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시간표 짜서 해야 되는 일들은 제가 볼 때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제대로 되기가 어려워요. 되게 편한 일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당장 나온 50조 얘기만 해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거 그 국채 발행 안 한다 그랬단 말이야. 우리 뭐 그런 일 없다고 했죠. 또. 재정에 부담 준다고.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너무 높대.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말씀도 드렸죠. 국가 부채 우리나라가 그 일본이나 미국 대비로 해서 우리는 60% 좀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당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 했던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팩트예요. 그냥 그 자료가. 우리 미국하고 일본은 한 200%가 넘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에서 재정 확장 지원을 했던 그 사이즈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했어요. 했는데 그 다른 나라 대비로는 저희가 G7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못 미친다고. 그러니까 아주 작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뽑은 지금 이제 차기 정권을 이어갈 윤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채 발행 일단 안 하고 이제 재정 항목들을 변동을 해서 다른 쪽에 쓰일 돈들을 이렇게 좀 돌려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다는데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기사에서 슬슬 나왔또 인수위 쪽에서 얘기가 나왔다는데 국채 발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뭐 여러분은 관심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어쩌다 공제 들으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50조가 나와도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약 이행이 아니라 공약을 잘못 이행하는 거죠. 얘기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것보다 획일적으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겠다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시간이 들어요, 이제. 왜냐면 얘네 손해가 얼만지를 다 각각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팀이냐 없는 팀이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나눠줘요, 50조. 아니, 그리고 나눠줄 때는 한 20조 정도 남을 거예요. 30조는 행정비용으로 다 날아갈 거니까.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상대로 팀 자체가 업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야망이나 그런 욕망 같은 거는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국정이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왕도 일을 했다고, 여러분들. 이거 봐봐. 왕도 함부로 못해. 일을 해야 돼요, 왕도. 근데 뭐 제왕이건 뭐건 간에 5년짜리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된 거잖아요. 일을 해야 돼, 일을. 5년밖에 못해, 암만 하고 싶어도 지금. 근데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아주 답답하게 보여요, 지금. 그리고 그 부분은 비슷하죠? 좀 기대치가 있나요? 뭐 종부세 없애는 것, 저는 궁금해. 종부세도 못 없앨 것 같아. 왜냐면 재원 마련이 안 돼서 지금 50조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어디 들어오던 돈을 그럼 까내야 되잖아.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인수위에서 물론 바쁘게 일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죠 당연히. 시간이 이런 그 흔히 말하는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5월 달까지는 두 데이트가 해야지. 있다고. 그 두 데이트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일 거예요. 바쁘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간에 뭐 부동산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간 뭐 이전 문제가 있잖아요.
이사 문제죠, 이사. 그러면 그 인수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원들이 하는 일이 여기에 꽤 많은 비중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 거의 일본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재원 마련이나 뭐 이런 쪽에 써야 되는 자원이 어차피 자원은 제한적이니까 그렇지. 한정적이니까 그 한정적인 그 기획 인력이 이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런 쪽에 가 있지 않고 이사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저께 제가 명품 아파트 위원회 유튜브 촬영했거든. 아, 그랬어요? 관리소장님하고 촬영을 하면서 들은. 아, 맞아, 봤어요. 예. 내가 스냅 사진 하나 올렸죠. 예. 근데 그때 나온 얘기랑 똑같은 게 저희가 분리수거를 잘 못해서 저희가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하시는 인력께서 그 분리수거 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분리수거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업체에서 안 가져가니까. 원래는 담당 업무가 아니시죠. 담당 업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우리 스스로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추가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인건비를 더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원이 한정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런 느낌이면 딱 될 것 같아. 자원, 그 아주머니가 한 명이 담당해서 한 동을, 몇 동을 청소하시는데 분리수거 현장에 갔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동은 관리를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청소를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수위원회가 그렇지. 맡고 있는 지금 뭐 정책 준비해야 되는 거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뭐 우선순위에 따라서 있으실 텐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인력도 배치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사실 그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또 지금은 뭐 언론이 이제 그쪽 편일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 허니문 기간이거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셀 때예요, 지금이. 지금 진짜 셀 때인데 지금 기사를 못 쓰잖아.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긍정적인 기사 말씀을 드릴 건데 어처구니 없는 것들 기사 써주셔서 감사하고 재미는 있더라. 코미디보다 더 웃겼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유현중 교수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이번에 좀 논란이 됐죠. 논란이 됐죠, 결국에. 네. 거기 뭐 해명했어요. 알쓸 신자 뭐 그런 데도 나오시고 그랬죠. 나와서 뭐 말씀도 잘 하시고 재밌게 뭐 많이 얘기하시고 본인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건축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험에도 나온 것 같은데 종합예술이에요, 건축이. 그러니까 그게 이과 계열인데 문과적인 그 소양도 있어야 되고요. 미학적인 소양도 미학적인 있어야죠. 소양도 있어야 돼요. 문화적인 소양도 있어야 돼요.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거는 그냥 때려서 짓는다라고 하는 개념 이상의 것이거든요. 그럼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세련된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유현준 씨라는 분이 그런 거에 굉장히 자기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TV에서 출연해서 말씀하실 때도 문화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아세요. 왜냐하면 아셔야 되니까. 그분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건축이라는 거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종합적인 거 그냥 이쁘게만 만들어서 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용산 이전 자기가 국방부에 강연 갔다가 그 뷰를 봤는데 이런 곳에 청와대 같은 게 생기면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게 있으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있으면이 아니야,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식으로 인터뷰가 나온 거죠. 저는 이런 거가 바로 제가 늘 얘기하는 엘리트의 아주 치졸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조경이 좋으면은 끝날 게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그걸 오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경관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자기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정치적 성향이 그분이 어떤지는 지금은 알았는데 그 말씀 주실 건지 몰랐는데
그랬으면 말을 말아야지. 그러니까 건축가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유현준 씨가 지금 답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차라리 윤석열 지지자다라고 그냥 커밍아웃을 하는 게 낫지. 뭐 마치 경관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가는 그 쓰임새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야 훌륭한 건축가 아닌가요, 유현준 씨? 나보다 나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못 봐서 기사로만 봤거든요. 기사로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기사를 쓴 데스크의 의도가 있어서 제가 그걸 발언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뭐 여지는 주자. 그래. 쥐잡듯이 잡지 말고. 그래. 아니,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뭐 분명한 거는 이제 지금 이게 엄청난 화제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거잖아요.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니 그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 청와대 이전에 대한 게 그러니까 꽤 중요한 얘기인 거를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도 배려 못했다면은 그분은 지식에 문제가 있어요. 지능에 문제가 있던지. 그 뭐 이게 중앙일보 기사 제가 본 거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에서는 코멘트를 이제 뭐 본인이 그 문제가 됐던 그 김현정의 그 쇼. 거기서 한 거거든. 이게 거기서 한 얘기인데 거기 나가기 전까지는 이제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김현정의 뉴스쇼가 뭔지도 몰랐겠네. 김현정의 뉴스쇼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이 청와대 이전이 이렇게 첨예한 문제인지를 몰랐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신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데서 이분을 섭외할 때는 김현정의 뉴스쇼가 뭔데 뭐 예능 프로그램이냐 거기가? 유현준 씨 궁금해가지고 의견 들으려고 했겠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여튼 그래서 뭐 약간 물러서긴 했어요. 뭐 좀 발언이 과했던 것 같긴 하다. 그 폭탄 맞았으니까. 네. 근데 그냥 반보만 물러서셨어요. 뭐 이제 어쨌든 저는 되게 괜찮다는 생각은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셔서 좀 맛은 아직 뒷맛은 좀 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유현준 씨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유현준 씨가 이제 저희 동생이 보스턴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보스턴 한인교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은 오빠라고 부르더군요. 방송에 나온다. 내가 잘 아는 오빠가.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주목해서 봤고 그리고 평판이 되게 좋았대요. 이제 그 생활하실 때 굉장히 젠틀하고 그리고 또 똑똑하고 그런 요소들이 다 있던 분이라는 건 알고 저도 그 프로그램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제 저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분한테도 때가 오는구나. 근데 뭐 집안은 꽤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뭐 그건 뭐 거짓말이 아니니까. 뭐 차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이렇게 뭐 정치적인 거에 이렇게 뭐 개혁을 원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저는 건축가로서 업자로서 그런 그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면은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하셔라. 그리고 지금 같은 답변을 비겁한 답변을 하지 마셔라. 했으면은 그냥 해라. 그냥 나는 윤석열 씨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해라. 도망가는 것도 저는 되게 치졸해 보여요. 진짜. 아니면 잘못했다 그러던지 그냥. 아니 건축가가 뭐 할머니를 위한 시설을 만들면 할머니의 그런 뭐 요양에 관련된 테마에 맞게 하고 그런 당연히 컨셉에 맞춰서 짜는 거지. 지금 대통령실을 옮기는데 뷰 좋아서 자기는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게 자기가 해놓고서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이런지 몰랐다. 이게 뭐야 이게.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런 식이라 그러면 건축 그만두세요. 진짜.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형인 것 같은데 제가 만나면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자세라면. 아니면 제대로 말씀하시던지 옮길 수는 있는데 뭐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인터뷰를 거부하셔도 되잖아.
인터뷰 거부하는 것도 권한이지 뭐 다 얘기하는 건가?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그 안에 찬성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뭐 중앙일보에 자기는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 장난해요? 그러니까 이거 투표도 탁현민 이 사람 유현준 씨 같은 경우에는 투표하시지 마요. 잘 모르는데 이번에 투표하셨나 보지? 그러니까 저는 모르면 투표는 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뽑아놓고 당신이라 그러면 유현준 선생님 같은 분이 지지자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정책 같은 것도 아실 만한 분이잖아. 난 빨강색이 좋아서 뽑았다. 그러지 말자니까 좀 웬만하면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 지향점. 좀 부장님, 우리 LG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인정한다니까. 야, 나 종부세 깎아줘서 뽑았어. 그래. 그리고 여러분은 이분도 유현준 씨도 종부세 있을 것 같네. 잘 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냥 엉뚱하게 경관이 좋아서 옮겨도 좋을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좀. 너 너무 답답한 거야. 제 말이 좀 과한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중립적이지 않나, 지금? 뭐 어차피 중립적으로 방송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중립적. 양진영 다 각오해. 꼴보기 싫으면 그냥 무조건 다 얘기할 거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어쩌면은 되게 좀 좋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만난 분들이 좀 계세요. 제 동생분이 오래 미국 생활을 하는 덕분에, 지금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안 들으시겠지만, 한상원 씨라든지, 네, 기타 하면 한상원 아닙니까? 네, 김광민 씨라든지, 광민이 형. 다 친하게 지냈던. 예, 다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만남을 가지면서, 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저는 유현준 씨도 어찌어찌해서 인연이 돼서 만나면 또 이런 인연을 얘기해서 또 가깝게 또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웬만하면 저 만나지 맙시다.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바르게 얘기해 줄 부분은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잘못한 거는 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거 역시도 싫어요. 탁현민 씨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안 쓸 거면 우리 줘라.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요번에 민주당의 오만함이라는 게 이미징화 되는 거예요. 일 잘하면 뭐하냐.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면은 표 다 깎여. 굳이 그런 걸 미러링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련된 방법이 아니고, 조크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냥 저는 그 설정 자체가 별로 재밌지도 않고 후져. 재미가 없어.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사람들 들을 때 되게 예의 없어 보이고. 그렇죠. 특히나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들 이런 쪽에도 지금 다 지금 뭐라 그러지? 함구령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 탁현민 씨라 그러면 안 되지. 청와대 의전비서관 이런 분인데. 근데 일 잘했어요. 일 잘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 영역이 아닌 거예요. 탁현민 씨 영역이 또 아니잖아요. 이런 건.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공인이라는 표현에 딱 맞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공인이죠. 공인. 녹을 먹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할게요. 이런 거는 그냥 저희가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공인이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게 그게 요번에 무슨 벚꽃이 날릴 때 그 대변인이 윤석열 씨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 벚꽃이 날릴 때 벚꽃이 봄꽃이 지기 전에 지기 전에 용산으로 들어가겠다. 그게 약간 고거 받은 것 같더라고. 옛날에 우리 청와대 쪽에서 겨울에 첫눈이 내리고 나서 보내드리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수사. 그러니까 그 수사는 있죠. 근데 근데 되게 거부감이 느껴지더라. 뭐 하는 거야 일하는데. 그렇죠. 일할 때는 6월 30일까지. 그게 낫지. 이게 낫죠 차라리.
그게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 아니 그런 것보다 이제 그 말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정확한 데드라인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저는 대통령의 언어 그 사람이 대변인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본인의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 뭐야 대통령의 글쓰기 여기에도 그렇지. 나왔던 얘기인데 저도 그 책 읽었죠. 본인이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한 전달을 하는 게 그 위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건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 바닥에 있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멋스럽게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거든. 근데 멋이 없어. 재미도 없고. 아니 뭐 멋도 멋이지만 그냥 저 같은 월급쟁이 직장인이 볼 때는 점수 따기 쉽지 않은 왜냐면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냐가 없고 일단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문화적인 그런 거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어느 나라에서 이제 그 여성 정책을 지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총리가. 근데 이제 진짜로 그 책임을 맡으면서 이제 여성분들을 잘 배치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뜻대로 되셨네요. 뭐 그런 걸 기자들이 인터뷰했을 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제 정책이 그랬었고 그 정책을 실행하는 첫 단추다. 앞으로 어떻게 당할지 지켜봐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해도 이제 노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던진 말이 여성 그거 요번에 다 이렇게 세팅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바로 그게 뭐 올해라고 하면은 2022년이잖아요. 그 말로 그냥 인터뷰를 딱 접는 그 정도는 되게 멋있게 보여.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별일 아니잖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거는 장난치는 것 같아. 그 전에도 저 그거 되게 싫어했거든. 뭐 첫눈이 오기 전에 그거 그 도깨비 대사 그거 가져와가지고 한 거는 알겠는데 재미도 없고 지금도 뭐 봄꽃이 떨어지기 전 지금이 그럴 시국이 아니야. 그렇게 뭐 배 타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술 마시면서 얘기할 타임이 아니잖아. 좀 열심히 좀 짜가지고 좀 일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처럼 쫙 보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전체적인 상황이.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또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 유현준 씨처럼 이렇게 지식인들이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만의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사람. 뭐 이런.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서 그런 말씀을 주셔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저는 뭐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욕을 많이 접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만 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럴 각오도 없이 그런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나. 김현정의 뉴스쇼가 뭔지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